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27장 재무이론의 기초, 이번 시간에는요 2절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위험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59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줄, 이거 재미난 얘기 있네요. 인생은 도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인생은 도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뭔 얘기야? 도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같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도박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러 가면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스키를 못 타는 거지. 차를 몰고 출근할 때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네. 이 도박하면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축의 일부로 주식을 샀어. 근데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 대응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위험을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행동이 어떤 분은 신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신이 이 자식 하고 이제 막 혼내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바벨탑 쌓고 이럴 때도 인간의 교만함을 신이 어떻게 하기도 하고요. 가끔 신이 인간한테 네 맘대로 모든 것을 다 해봐 이렇게 권한과 이런 걸 줬는데 딱 하나 모든 판도라 상자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줬는데 한 가지를 주지 않았대. 뭐냐면 이거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이게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가능한 한 낮추려고 만드는 게 신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관리한다?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위험을 감안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먼저 A의 위험, 회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합니다. 위험을 기피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싫어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나쁜 일 일어나는 거 싫어 이게 아니라 나쁜 일과 또 비교할 만한 좋은 일을 좋아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더 싫어하는 거야. 말이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야, 너 100만 원 받을래? 이렇게 요거랑 뭐를 선택하라고 하냐면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동전 던지기 게임 할래? 이건 무슨 얘긴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잖아? 네. 앞면이 나오면 200만 원을 받고요. 뒷면이 나오면 테일이 나오면 꽝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동전이 이상한 동전은 아니고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만 원 받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 이 좋은 일과 가치는 똑같습니다. 왜요? 아니 2분의 1의 확률로 200만 원이 되거나 그쵸? 아니면 2분의 1의 확률로 꽝이 되거나 이것도 가치는 어떻게 돼? 100만 원. 근데 약간 여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 그럼 둘 중에 당신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야, 나는 꽝도 있지만 여기 200만 원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건 이제 약간 좀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 그냥 안 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리스크가 내재된 거랑 확실한 100만 원과 요거는 확실한 100만 원이야. 요거는 약간 100만 원은 100만 원 같은 등가지만 불확실성이 내포된 100만 원입니다. 불확실한 100만 원. 근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 꽝이 되기도 하지만 200이 되기도 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요걸 더 선호하잖아. 요거를 더 선호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야. 다시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나쁜 일과 비교할 만한 좋은 일을 좋아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더 싫어한다. 표현이 좀 그렇죠.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대. 동전을 던집니다. 지금 이거야. 여러분들한테 거기서는 $1000를 주고 앞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면 친구한테 $1000를 오히려 또 준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뒷면이 나오면 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랑 나랑 이제 거의 내기하는 거지. 네가 벌거나 내가 벌거나 이런 거야. 동전 던졌는데 앞면 나오면 내가 $1000 벌고 뒷면 나오면 너 나한테 내놔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위험 회피적이라면 이거 아니 나 안 할래. 기대 소득은 빵 이렇게 똑같거든. 2분의 1 하면 2분의 1 곱하기 1000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00 하면 빵인데 그럼 사실 출발점하고 똑같아지는데 위험 기피자는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얘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현재 자산이 얼마 있는데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왔어. 그럼 내가 조금 이득을 딴 거죠. 그럼 $1000 이렇게 증가하는 거랑 동전을 던졌는데 뒷면이 나왔어. 그럼 내가 $1000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0 잃게 돼. 그럼 재산이 줄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자, $1000가 증가했을 때 내가 해피해지는 정도는 만족을 여기 수직축에 한번 보시면 수직축에 이걸 효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000가 증가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의 증가분은 요만큼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를 잃게 됐습니다. 잃게 되면 고통을 받겠죠. 근데 고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통의 정도가 이만큼인 거야. 그럼 빨간 색깔은 $1000를 얻었을 때 효용의 증가 크기고 여기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이 $1000를 잃었을 때 효용의 감소 크기인데 이해 가시죠? 어느 게 더 커? 그렇지.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00 땄을 때보다 이 사람은 뭐야 잃게 되는 거에 좀 더 좀 약간 가중치와 포인트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 요 그림에다 그대로 볼게. 이렇게 생겨 있다 합시다. 이렇게 여기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자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1000가 이렇게 줄어들 때랑 $1000가 증가할 때랑 이렇게 자, 저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재산의 가치가 있는데 $1000가 동전 던지기 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1000가 감소해서 발생하게 되는 효용의 감소 크기가 이만큼이야. 효용의 감소. 왼쪽 그림 그대로 보세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효용의 증가 크기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효용의 감소보다 효용의 증가 크기가 더 큰 경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약간 효용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체감적으로 생기는 이걸 이제 밑에서 읽어서 보면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효용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한다. 선호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위험을 기피한다. 이렇게 기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걸 더 좋아하냐? 이 확실한 걸 좋아하는 요 선호랑 이제 요건 요 러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험을 좋아한다. 자, 이렇게 되면 위험을 싫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경제학자들은요. 두 번째 단락에 효용, 우리 나중에 얘기할 거야. 효용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 이렇게 용어를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틸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틸리티. 그래서 효용을 그냥 우리가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족의 크기.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돈이 돼서 $1000 증가했을 때 얼마나 효용이 증가합니까? 얼마나 만족도가 증가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족도를 값으로 측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소비자 선택 이론 같은 거 할 때 많이 할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적 후생이나 만족에 대한 만족의 크기인데 이게
주관적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만족이라는 게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행복하냐 손에 잡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수평축의 재산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모양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이 많아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서서히 증가하네.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효용의 증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증가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에 각각의 재산, 그에 따른 효용을 나타내는데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이게 평평해진다라는 얘기는 재산이 증가할 때 재산이 증가시 여기다 쓰면 증가시 자, 어떻게 효용은 증가하는 거 보이십니까? 효용은 증가하는데 효용이 증가하나 자, 근데 어떻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정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그냥 관례상 쓰니까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정도가 작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돼?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얘는. 그럼 재산이 증가시 효용이 증가하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율이 더 증가하는 거죠.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한계 효용이라는 말을 쓰게 돼.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험에 대한 이런 회피 네,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사용됩니까? 하면요. 거기 밑에 보시면 보험 이런 거에도 우리가 활용해. 위험을 실을 때 이 위험을 누구한테 좀 떠넘기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떠넘기고 싶은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런 약간 방법을 대신해 주는 게 바로 보험회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 자동차 사고 날까 봐 좀 두려워. 차 끌고 나가기가 그래. 사고 나면 또 병원비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함을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가 일부 위험, 리스크를 사가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 이렇게 하는 거야. 투자를 할 때 우리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았다가 완전히 꽝 하고 다 깨져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할 때 써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험과 그리고 수익과의 관계 이렇게 수익의 관계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쓸 겁니다. 상충관계 해가지고 위험이 높은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위험이 별로 없으면 수익도 그닥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시장에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보험시장이 위험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위험에 처한 사람 이렇게요. 처한 사람 이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처한 경우 이렇게 자, 그러면 처한 사람이 위험을 여기 이제 안고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위험 여기 위험을 뭐라고 할까? 아무튼 이런 걸 안고 있어요. 되게 싫어. 근데 이거를요 보험사에게 갖다 떠넘겨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교환이다라고 하면 내가 사과를 주면 대가로 바나나를 받고 이렇게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험사에게 위험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사는 위험을 구입해요. 보험사는 자, 그러면 위험을 이렇게 팔어. 그래서 위험이 이렇게 보험사로 전달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위험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쓰레기잖아. 나쁜 거라고요. 위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슬퍼진다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서 위험을 주면서 또 대가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이제 보험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료.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험을 주면서 보험료 대가를 다시 지불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보험회사는요, 뭐 약관이나 어떤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거기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한다. 수용한다는 게 뭐야? 바이한다. 구입하는 겁니다. 나한테서 위험을 사가지고 가고 나는 위험을 파는 거야. 근데 나쁜 걸 팔았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예를 들 수가 있고,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네,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자동차 운전할 때 사고가 나면 보험사 처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제 화재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값비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담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의료비 같은 거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워낙 중요해가지고 강제로 가입을 하게 되도록 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 이런 거요. 생명을 내가 잃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내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거기 보시면 소득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게 될 위험. 그러니까 생명에 따른 대가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너무 오래 살 위험에 대한 보험도 있네요. 아니 그게 너무 오래 사면 좋은 건데 왜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만약에 막 200살까지 살아 15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근데 돈이 풍족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괜찮은 거지. 풍요로운 노년 노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아니 그러면 나이도 많고 거동도 불편한데 돈도 없으면 그것도 하나의 위험이라고 슬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돼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네요.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그쵸? 네. 그래서 세 번째 줄 오늘 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렇게 보험료를 내게 되면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라는 정규적인 소득을 지급합니다. 그게 바로 뭐 연금보험 이런 거죠. 너무 오래 살까 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보험 계약은 다 도박이다. 여기 보시면 보험 계약은 다 도박이래. 보험과 관련된 계약은 도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 이꼴 이것도 도박이다. 도박은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 건전한 도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왠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어. 첫 번째 줄 보세요. 근데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 어떻게? 괜히 보험료만 납입하게 되는 거니까 나만 손해잖아.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어. 자동차 보험에 사고가 그냥 계속 났어.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가 손해지. 계속 보험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집에 불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병원에 가거나 비싼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게 진짜 사고가 나서 보험금 받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실제로 보험회사 거기 살펴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에 대부분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뿐 다른 대가를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표정이 어떻게 돼 보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고가 나는 건 그러면 안 되지. 모든 사람들이 맨날 화재가 전 국민이 나고 전 국민이 자동차 사고 나고 이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번개 맞을 위험 이렇게 하면 이게 불안하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개 맞지는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보험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보험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고를 당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십시일반 사람들이 사고 안 당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품앗이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소수의 가입자들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험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다음 단락 보세요. 자,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보험은 인생에 닥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보험을 가입했다 해서 위험이 완전 제거돼서 우리가 사고 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아니라 제거가 아니고,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을 분산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분산한다. 내용을 알듯 말듯 해요. 그래서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화재보험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집이 소실될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화재가 나면 집이 다 불타버린다니까.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는데 화재가 나게 되면 이게 집이 불타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이 납니다. 화마가 닥쳤어요.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이 집이 소실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이 화재 위험을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수천 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나눠서 화재에 대한 피해를 부담하는 거야. 그래서 화재에 대한 요거 피해의 부담을 원래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이걸 혼자 내가 고스란히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보험 가입자 사이에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분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이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만 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위험을 1만 분의 1만큼만 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1000만 원인데 만약에 1000명의 사람이 가입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화재가 나면 내가 10,000원씩 부담하게 되면서 이 리스크를 확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함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혼자 부담하면 힘든데 같이 부담하게 되면은 그만큼 부담이 훨씬 가벼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보험시장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산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이라고 할까? 한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역선택이다. 이게 있습니다. 제약에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역선택이 뭐냐면 자, 정보경제학에서 우리 다시 또 많이 얘기할 겁니다. 아니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암보험 이런 것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할까요? 그치, 진짜 건강하고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운전 잘 안 하고 그냥 차고에 그냥 계속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그냥 장롱에 계속 넣어두는 사람은 사고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계속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영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운전 시간이 많으니까 사고 날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냐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주로 가입을 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날 확률이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이렇게 작아져야지
보험금 나가는 것보단 보험료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사고 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 나가는 게 많아지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위험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가입자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험 시장이 보험 회사가 계속 운영되기가 쉽지 않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이게 도덕적이라는 게 해이해진다는 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저드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럴 해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저드. 자, 그래서 이게 불법은 아닌데 보험에 가입을 했어. 그럼 내 마음 상태가 어때? 아, 불나도 뭐 보험회사가 도와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럴 해저드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요 역선택은 보험 계약일 체결하기 전이고요. 요거는 보험에 가입 이후야. 보험 가입 이후에 네, 이게 게을러요. 아니면 주의 의무를 대충 하는 거야. 예. 이해 가십니까? 조심조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돼? 막 이제 세게 막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야. 아이고, 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도와주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험 가입하고 난 다음에 위험에 따르는 행동을 할 때 아무래도 덜 조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덜 조심.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이런 걸 인지합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보험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줄 가보시면 모든 상황에 다 대응할 수는 없지만 보험회사는 위험이 높은 고객과 위험이 낮은 고객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이라든가 뭐 등등등 뭐 나이 같은 거 아니면은 결혼을 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을 하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자동차를 뭐 1년 동안 한 달 동안 쬐끔씩 타는가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가입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를 다시 할증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가입하라고 하지만 이걸 만약에 자율적인 선택으로 맡긴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됐어, 나는 별로 보험 같은 거 에휴 그렇게 가입 안 해, 이런 사람도 물론 있긴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대한 얘기에서 위험에 대한 태도로 기본적인 사람들은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 시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험에 적절하게 가입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위험,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대신 내가 위험을 보험사에다가 떠넘기게 되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리스크, 위험을 해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위험을 어떻게 분산하는가라는 뭐 그런 얘기서부터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